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우 사이언스TV의 정희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체의 발생 두 번째 시간 가열이 필요한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과 물질을 섞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가열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들을 배웠었죠. 자, 이번에는 가열을 해야지만 일어나는 반응들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체끼리 반응입니다. 고체끼리 서로 갖다만 놓는다고 해서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죠. 얘네들의 더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가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NH4Cl, 염화 암모늄이 있죠. 염화 암모늄, 이온과 이온이 만난 NH4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난 이온 결합, 즉 이온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고체가 되겠습니다. 또 CaOH2 역시 고체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가열을 시켰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왜 반응이 일어날까? 그거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NH4Cl인데 NH4는 약염기, 즉 얘는 약염기의 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염기의 염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강염기를 집어넣었죠. 약염기의 염에다가 강염기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약염기에 유리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약염기인 NH4 플러스가 NH3 암모니아로 되돌아 나오고 나머지 이 HCl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CaCl2가 되더라. 그리고 H와 OH가 만나서 H2가 되더라. 즉 암모니아가 되돌아 나오는 약염기에 유리 반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반응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얘와 얘가 만나면 어떠한 반응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걸 아셔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약산의 유리 혹은 약염기의 유리 자주 등장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CH3COONA sắc산 나트륨이 되겠죠. 거기다가 NaOH를 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는 NA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얘가 약산의 염이긴 한데 얘가 강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약산의 유리, 약염기의 유리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 NA,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NA는요, 반응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반응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럼 Na 두 개가 있으니까 Na 두 개와 뭐가 만나면 가장 안정적이냐? 바로 Na2CO3 탄산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이 탄산 나트륨은요, 탄산의 염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가열을 해도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안정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 CO3는 약하기 때문에 금방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 NA가 강하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야, 너 가지마. 내가 넌 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a2CO3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NA가 COO를 만나기 때문에 CO3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럼 남은 것은 뭐냐? 남은 것은 CH3와 H가 남았기 때문에 무엇이 나온다? CH4, 메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메탄을 생성하는 반응이 되겠다. 자,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나트륨이 가장 안정적인 성질을 가진 Na2CO3, 탄산 나트륨이 되는 안정적인 성질이 되는 그러한 성질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열분해가 되겠습니다. 열분해는 이 하나의 물체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물체가 분해가 되는 성질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해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NaHCO3 탄산 수소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탄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다. 그래서 얘를 나트륨이 꽉 잡아줘야 되는데 나트륨, 아까는 나트륨 몇 개나? 두 개가 잡아야지 안정적인데 지금은 나트륨이 하나가 잡고 있죠. 그래서 얘도 역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열을 하게 되면 탄산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디로? CO2로 되돌아가 버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열시키게 되면 이 CO3가 CO2로 분해가 돼버린다. 열에 의해서 분해가 돼버린다. 그래서 얘는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CO3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트륨이 2개가 있는 이 반응이 있어야 된댔죠. 즉 Na2CO3가 나오고 그리고 남은 H 2개의 CO3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H2O와 CO2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역시도 Na2CO3의 안정성 때문에 즉 불안정한 물질에서 안정한 물질로 바뀌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CaCO3 역시 탄산이 되겠죠. 탄산은 아까도 말했듯이 불안정한 상태다. 그래서 얘를 가열을 시켜주면 CO2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애들끼리 CA 하나와 O 하나가 만나서 CaO 산화칼슘이 되는 이러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KClO3 염소산 칼륨이라고 하죠. 자, 염소산 칼륨에 MnO2를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 KClO3 염소산 칼륨이 분해가 되어서 여기 KCl과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MnO2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KClO3를 분해하기 위해서 역시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산소를 만드는 방법에는 과산화수소에다가 MnO2, 이산화망간을 넣어서 촉매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반응이 있었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KClO3에다가 MnO2, 이산화망간을 촉매로 넣어서 산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산소를 만드는 반응에는 항상 뭐가 쓰인다? MnO2에 이산화망간의 촉매가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과산화수소는 가열하지 않아도 산소가 발생을 하지만 KClO3는 가열을 해야 반응이 일어난다는 차이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진한황산의 반응이 있겠습니다. 자, 진한황산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것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Cl에다가 H2SO4 황산을 넣고 가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NaCl은 자, 여기 Cl이 있죠. Cl을 따지면 얘가 어디 출신이냐? HCl 출신입니다. 근데 이 HCl이라고 하는 염산은요. 사실은 이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HCl이라고 하는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은 수용액을 염산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HCl 염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끓이게 되면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들어서 기체 HCl 염화수소가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기체가 날아가 버려서 더 이상 산의 성질을 띠지 못하는 산을 우리는 휘발하는 산이다라고 해서 휘발성 산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하지만 H2SO4 같은 경우에는요, 얘 자체가 액체입니다. 황산 자체가 액체예요. 그래서 얘를 끓인다라고 해서 기체가 날아가고 물만 남는 산의 성질이 사라지는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얘는 끓인다라고 해서 산의 성질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한다? 휘발하지 않는다. 비휘발성 산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자, NaCl이라고 하는 것은 HCl에서 나온 염이 되겠죠. 즉 휘발성 산의 염이 됩니다. 휘발성 산의 염에다가 비휘발성 산인 H2SO4를 넣게 되면 넣어서 가열하게 되면 휘발성 산이 날아가겠죠. 휘발성 산이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비휘발성 산이 염을 만들게 되더라. 어떻게? NaHSO4 황산수소 나트륨으로 이렇게 비휘발성 산의 염이 되더라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성질은 황산의 어떠한 성질 때문에 일어나느냐? 황산은 끓여도 가열을 하여도 휘발하지 않는 비휘발성의 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더라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황산의 비휘발성 때문에 HCl 염화수소가 나올 수가 있더라. 자, 두 번째, 구리에다가 H2SO4 진한황산이 되겠네요. 거기다가 가열을 하게 되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느냐? 자, 진한황산을 넣고 가열을 했다. 그러면 어떤 산으로 바뀐다? 네, 가열한 진한황산, 열농황산, 네츠노류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열농황산은 질산과 더불어 산화력이 있는 산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산화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리가 나 산화하기 싫어 라고 해도 야, 내가 산화시켜줄게 하면서 강제로 산화를 시켜버리죠.
강제로 산화된 구리는 어쩔 수 없이 염이 되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물질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물과 이산화황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황산이 황과 산소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황으로 만들어져서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의 황산의 성질은 어떠한 성질이 들어갔느냐? 바로 연롱황산의 산화력을 가진 산의 성질이 되겠죠. 자, 세 번째 HCOOH가 되겠습니다. 자, 이 HCOOH 우리나라 말로는 포름산이다라고 하고 일본 말로는 기산이다라고 합니다. 왜 기산인지는 나중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산이다라고 하는데 이 기산에다가 H2SO4 황산을 넣었네요. 그럼 이 황산은 어떠한 성질을 일으키느냐? 황산은요, 유기물질에서 H와 O를 2대1로 뽑아내는 탈수작용이 일어납니다. 즉, 자, 여기 H와 O가 결합해 있지만 황산은 이 결합을 강제로 끊게 만들고 H와 O를 뽑아내어서 강제로 물로 만들게 하는 탈수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H와 O를 2대1로 빼앗긴 이 기산은요, 남은 CO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일산화탄소를 만들 때는 어떠한 성질이 쓰였다? 황산의 탈수작용이다라고 하는 성질이 쓰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반응에 황산이 들어갔지만 황산은 각각 다른 성질로 작용을 해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황산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반응에서는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얘네들이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이산화망간의 산화제 반응입니다. 자, 이산화망간이다라고 하면 우리 산소를 만들 때 과산화수소 혹은 염소산 칼륨에서 MnO2가 촉매로 작용하기 때문에 산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죠. 하지만 MnO2가 무조건 촉매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염산에다가 이산화망간을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기체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기체가 나왔었죠. 첫 번째로 뭐가 나온다? 염산을 끓였으니까 염화수소 기체가 나올 거고, 또 수용액이니까 물이 나올 거고, 반응에 의해서 뭐도 나온다? 염소도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었죠. 이때 MnO2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Mn의 산화수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는 Mn의 산화수가 플러스 4고 여기서는 Mn의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Mn은 자신의 산화수를 낮춘다. 그러면 자신은 무엇을 했다? 환원 반응을 했다. 그럼 남은 뭘 시켰다? 산화 반응을 시켰다. 그러면 이때 MnO2, 즉 Mn은 어떤 작용을 했다?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MnO2는 무슨 역할을 했다? 산화제 반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촉매 반응과는 다르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이산화망간과 염산이 만나서 염소 기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복잡하게만 보였던 이러한 화학 반응식이 조금 원리를 아니까 금방 이해가 되고 금방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원리를 아시고 조금만 더 연습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아래에 카카오톡 주소로 연락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